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싱글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튼튼하고 자기들만의 방식을 만끽하며 홀로 사는 신세대 남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싱글족뿐만 아니라 30, 40대 이상의 1인 가구들도 굉장히 많죠. 2022년 기준 1인 가구 비율이 34.5%라는 통계청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은 더 비율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이렇게 혼자 살 때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불규칙한 생활과 우울증, 그리고 잦은 술자리라고 합니다. 물론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이 세 가지는 주의해야겠지만 혼자 사는 경우에는 더욱 규칙적인 생활과 정신적 건강, 절제된 음주 생활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도 혹시 1인 가구였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아, 그래요? 대학 때 뭐 자취 생활 하셨나요? 예. 아, 그러셨군요. 자취... 그때 삼시세끼 잘 챙겨 드셨나요? 점점점이신데요. 네, 점점점. 그 대학교 초반에 조금 자취 생활 하다가 네. 뭐 기숙사에도 있다가 그다음에 또 동생하고 또 같이 자취를 했는데 특별한 경험을 하셨군요. 저는 하숙이죠. 그러지 않아도 지금도 동생한테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뭐 남동생이었나요? 여동생이었나요? 여동생입니다. 아, 여동생이요. 네. 그럼 더욱더 잘 챙겨줬겠네요. 네. 세심하게. 저는 자취 생활을 좀 한 2년 정도 했고 한 반년 정도는 하숙 생활을 했었는데요. 서울 생활하실 때? 네네. 근데 자취 생활을 이제 공동으로 해서 혼자 온전히 산 거는 방송국 입사해서 한 1, 2년 정도 그렇게 딱 혼자 살았던 것 같다는 기억이 납니다. 요리 잘하세요? 거의 뭐 밥은 안 해 먹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자취라고 할 수 있나? 그냥 잠자는 방이라고 해야겠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1인 가구가 지금 많이 늘어나서 좀 걱정이긴 해요. 뭐 홀로 사는 노인들도 계시지만 네. 청년들 뭐 1인 가구가 많아서 좀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 같은 세대는 이제 대가족 세대부터 네. 지금 이제 1인 세대까지 이렇게 다 쭉 경험해 본 세대인데 네. 뭐 굳이 분석을 해보자면 그 IMF 때, 네. 그죠? IMF 때 집안에서 집안일만 하시던 이제 여성분들이 직장으로 많이 나갔죠. 이제 뭐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죠? 그러다가 조금 시기가 지나면서는 이제 집안 식구들이 이제 다 돈을 벌어야지 되는 그런 이제 시대로 되고, 네. 지금은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싱글 이제 혼자서 살기도 이제는 좀 버거운 그런 세태의 반영이 아닌가 싶죠, 그죠? 네. 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울적해지네요. 네. 그래서 전에 대가족 그 시대 같은 경우는 그 가족 내에서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거든요. 네. 교육이라든가, 그죠? 그럼요. 돌봄. 네. 또 그다음에 그 어르신들 돌봄도 네. 뭐 다 아니면 마을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 그게 됐는데 네. 지금은 그게 다 가족이 해체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돈을 네. 들여서 하지 않으면 안 그렇죠. 되는 네. 것들이 됐죠. 그걸 위해서 또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네. 씁쓸합니다. 네. 대가족 시대에 뭐 장단점이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혼자 사는 거는 참 외롭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라는 말도 개인들이 모여서 사는 거고 가정도 같이 모여 사는 거고 사람이라는 게 사람 인자도 이렇게 둘이 같이 세워져서 되어야 되는 건데 혼자 있다는 거는 좀 외로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우울증을 찾아오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고 밥 잘 안 챙겨 먹죠. 그래서 그렇죠. 전에 한번 봤는데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지만은 예. 이타적이라고. 왜냐하면은 자녀 먹여 살리려고 내가 배 안 고파도 그냥 밥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맞습니다. 그건 맞는 상대방을 위해서 뭐 물론 이제 자녀를 남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다 남이라고 했을 때 남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는 잘 안 할 때가 많다. 그래서 같이 사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그 생각도 나네요. 네.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세포화되는 건데, 네. 그죠? 그 요새는 뭐 SNS나 뭐 이 정도만의 어떤 소통일 뿐이지, 네. 오프라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광장에 나와서 소통하는 거는 많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죠? 네. 예전보다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렇게 1인 가구가 많으니까 개인 건강 관리를 좀 더 신경 쓰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프닝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상담 질문으로 제가 넘어갈게요. 고3 여학생이 보냈네요. 저는 밀가루 음식을 먹는 날에는 얼굴부터 시작해서 목과 전체 몸으로 퍼져가면서 간지럽고 얼굴엔 좁쌀 여드름이 생깁니다. 밀가루 음식이 저에게 맞지 않는 건지 제 몸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치료가 꼭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음식 중에는 라면이 가장 심한 것 같고요. 빵이나 피자 같은 걸 조금 먹어도 피부에 문제가 생겨 힘듭니다. 주변에서 다 같이 먹을 때 저만 못 먹는다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하시면서 질문 남기셨는데 거의 뭐 밀가루 알러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네요, 몸이. 근데 일단은 밀가루 음식을 끊어보면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요즘에 음식이 밀가루 음식이 워낙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얼굴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해서 네. 뭐 목까지 이제 내려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몸 전체로 퍼지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이 알러지 이전에 그 어떤 장소가 특정이 돼서 네. 그 부위에서부터 어떤 피부 발진 같은 게 보일 때는 일단은 접촉성을 먼저 의심해 보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 접촉성이 이제 오래 치료되지 않고 지속되다 보면은 이제 만성 알러지로도 갈 수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얼굴에서 시작해서 목으로도 내려갔는데 한 며칠 전이군요. 저기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다른 질병으로 찾아오신 분인데 네. 그 얼굴에 그 반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레르기 말씀을 하시는데 네. 목에서부터 맨 처음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이제 거꾸로 이제 얼굴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뭐 목에 그 차는 게 목걸이 아닙니까, 죠 여성분인데. 그렇죠. 여쭤봤더니 자극적인 거. 혹시 몰라서 그거를 저기 뺐다. 네. 목걸이를 이제 빼봤다. 했더니 조금 덜한 것 같긴 하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목에서 이제 얼굴로 올라갔는데 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얼굴에서 목으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잖아, 그죠? 그렇죠. 그 이제 그 목걸이 장신구 때문에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여성분이니까 얼굴에 이제 화장품 같은 것도 바르겠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2차적으로 자극이 돼서 아마 얼굴로 올라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이렇게 장소에 특정돼서 생기는 그 피부 증상 중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그 염색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저는 이제 염색은 안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 그 모발 그 있는 곳 두피라 그러죠, 그죠? 예. 두피에서 그 부작용 알러지가 생겨서 약간 이제 이마나 귀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접촉성으로 시작되는 알러지는 어떤 장소가 특정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옷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안에 입는 네이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피부 발진이 약간 그 내의 모습이랑 비슷한 분들이 가끔 아주 가끔 이제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쭤보면은 뭐 최근에 뭐 내복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브레이저 같은 경우에 간혹가다 그러신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디로션이나
바디 샴푸에 의해서 알러지 증상을 보이는 분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허리 쪽으로 가면은 허리벨트, 네. 허리벨트 뭐 금속성 허리벨트라든지 뭐 아무튼 그 본인들한테 안 맞는 그런 재질에 의해서 이렇게 알러지 반응이 보이는 분들이 있고, 파스 붙여보신 적 있으시죠? 네, 많죠. 네. 파스 알러지는 없으신가요? 저는 파스 알러지는 없는데 물론 그때 붙이면 후끈후끈하라고 붙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알러지를 할 수 없고, 예, 그죠? 그렇겠거니 그냥 하죠. 딱 이렇게 파스 붙이는 자리만 딱 해서 이렇게 나중에 발진이 일어날 수 있나요? 접촉성 피부염식으로 네.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죠. 파스는 어쨌든 자극적이니까, 네. 그죠? 그 성분이. 그 다음에 그 농사짓는 분들 중에 네. 아주 가끔 저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장화를 신고 이제 물 속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네. 거기 피부 발진이 올라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곰팡이균이 물을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습한 곳을 해서 나중에는 그 곰팡이균이 자라나는 그 온상이 될 수도 있고요. 해서 그분들은 좀 치료가 조금 이제 달라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슬리퍼를 신고, 네. 슬리퍼 자국 그대로 이렇게 알러지 생긴 분도 저는 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발이나 네. 아니면은 그 양말에 따라서도 또 알러지를 보이는 분들도 있고요. 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접촉성으로 시작된다는 거는 우리가 1차적으로 원인이 뭔지 금방 파악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급선무로 해야 될 건 조치는 뭘까요? 급선무로 취해야 될 조치는? 알러지를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고 피해야겠죠. 그렇죠. 네. 간단하죠, 그죠? 네. 회피하고 제거해 주는 거. 네. 그러니까 이 여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밀가루 음식만 먹으면 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도 그거를 못 하잖아 지금. 많이 좋아하나요? 그러면 네.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 그런 학생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전에 그 이제 그 어떤 이제 경전에 나온 얘기인데, 네. 그 어떤 큰 집에서 이제 불이 났습니다. 네. 불이 났는데 이제 어른들은 다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빠져나왔는데 아이들이 이제 못 빠져나온 거예요. 네. 못 빠져나왔는데 밖에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동동 발을 굴르고 있겠죠. 네. 그런데 저 불이 도대체 왜 났는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났는지. 네. 사실은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죠, 그죠? 그렇죠.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고 빨리 아이를 구해야 될 때죠. 아이를 구하고 그다음에 불을 먼저 끄고 나서, 그죠? 그게 급선무겠죠. 요거는 좀 더 나간 얘기인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 우리 그 지구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불타는 지구죠, 그죠? 네. 불타는 지구. 지구는 불타고 그 우리 인류들은 뭐에 불타고 있죠? 아까도 처음에도 1인 가구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류들의 그 어떤 경쟁과 투쟁, 그죠? 그다음에 그 과욕 이런 게 불러온 하나의 일면이 아닐까 그렇게 싶은데, 해서 일단은 지금 뭐 이상기후 얘기도 나오지만은 어쨌든 이 이상기후를 꺼트려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렇죠. 뭐 원인 분석은 어쨌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급선무로 만약에 이게 큰 원인이다, 그럼 빨리 그 원인을 제거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순서가.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심해지지 않으면 다행인데. 네. 뭐 환경 에너지 뭐 그렇게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네. 이 이면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그 어떤 종교적인 이념이나 신념이나 어떤 형이상학이라 그러죠, 그죠? 네. 이런 걸 두고 싸우는 측면도 그 근본 바탕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을 볼 때는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그림자 경쟁, 뭐 헛개비 노름 같은 건데, 이쪽으로 비중이 지금 많이 이제 쏠린 것 같습니다. 네. 쏠린 것 같다 보니까 간단하게 어떤 알러지 이걸 일으키는 원인도
대략은 알고 있는데 이거조차도 당장 실천을 못, 일개인이 이거조차도 실천을 못하는 마당인데, 네네, 전체적인 뭐 어떤 우리 범지구적인 관점 아니면 인류의 관점에서 볼 때, 네, 굉장히 어렵죠. 어떤 개개인의 그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게 모여서 어떤 인류 의지가 생기는 건데, 네, 그 이제 밀가루 음식도 보면은 학생은 보면은 뭐 피자, 그다음에 또 라면이 좀 제일 심하다 그랬죠. 네네. 빵도 있고 그렇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밀가루 음식 말고도 이제는 이게 제대로 치료가 안 된다면 뭐 기타 뭐 꽃가루나 먼지나 그다음 털이나 이런 걸로도 반응을 볼 수 있고요. 털이라면 이제 동물 털. 그렇죠. 네. 반려견이나 반려묘나. 네. 네네. 뭐 그렇지 않겠지만은 일반 그 만약에 나이 드신 분들 같으면은 만약에 술을 마신다. 술을 마신다라면은 얼굴에 생기는 이런 알러지는 아주 치명타겠죠. 그죠? 술을 마시면 안 되겠군요. 술을 마시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되죠? 빨갛게 달아오르잖아요. 네,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쪽으로 그 열기가 지금 제대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데 술로 그거를 더 조장하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 보면은 그 샴푸를 사용하는 거 보면은 이제 머리가 이제 그 뭐 비듬이라든가 그죠? 어떤 뭐 습해서 생기는 이런 환경을 좀 제거하고 그다음에 뭐 기름때라든가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샴푸를 사용하는데 뭐 최근에는 그 머리털 나는 샴푸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갖고 사실은 뭐 그 샴푸 안에다가 뭐 한약재를 섞어서 넣어서 이렇게 하는 이제 회사도 나오고 뭐 그랬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머리가 이제 건조해지고 두피가 건조해지고 사막화가 되는 건데 거기에 인공 가습을 한다는 개념이겠죠, 그죠?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실패했습니다. 예. 그 머리 나는 샴푸는 입증이 된 게 없는 걸로. 그렇게 팔면 지금은 불법이 되는 거죠. 불법이 되나요? 그럼요. 옛날에야 뭐 있었던 그런 해프닝이고 그냥 회사에 과욕이 담긴 그런 광고였겠지만은 지금은 머리가 난다 확실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밀가루로 만든 그 음식 이걸 일단은 뭐 중단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중단하고 그 다음에 봐서도 뭐 만약에 계속 이게 이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좀 다른 걸 연구해 봐도 되겠지만 그 이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뭐 부가적인 거 얼굴에 이제 여학생이니까 이제 얼굴에 화장품도 바를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장품 바르는 거를 아마 좀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네. 특히 뭐 스킨 로션 같은 거, 스킨 로션 같은 것도 중단하고 그 다음에 그 먼지 나는 거. 이런 거 털 날리는 거 이런 것도 최대한 주의하고 일단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을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네, 이 시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앞서서 우리 고3 여학생이 밀가루 알러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상담 질문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 피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화장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주의하고 먼지 이런 것도 좀 주의해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일단은 1차적인 원인이 될 거로 추정되는 거를 회피하고 제거하고 그래도 진행이 될 때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를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가령 이 여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 고3의 나이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사실은 이 질문제는 없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생기기 전에는
이 여학생은 밀가루 음식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아마 먹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세상에 많은 음식 가운데 네. 밀가루가 안 담긴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과자도 그렇고 뭐. 그런데 그때는 괜찮았어. 네.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나이를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대적으로 그 음식의 변천, 네. 그러니까 밀가루 음식 뭐 같은 빵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죠? 제조법이 또 달라질 거고, 그렇죠. 재료도 또 달라질 거고, 재료의 출처도 또 다를 수가 있고, 그죠? 사실 그렇게 따져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네. 얼굴에 이제 이게 생겼다고 했는데, 네. 얼굴은 이제 우리 한의학 그 경락에서 보면 그 삼양경이라 그래서 네. 그 우리가 이제 몸을 양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그 삼양경의 경락이 주로 이제 지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삼양경 중에 대부분 이제 소화기 계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밀가루 음식을 먹고 알러지가 생기는 분들 말고도 약물 복용으로 간혹 가다가 이제 부작용 나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몸 전체에 생기는 분들도 있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얼굴에만 생기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약물 부작용으로. 밀가루 음식을 먹을 때 얼굴에 생긴다. 약간은 좀 일맥상통하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어떤 소화기 계통을 지나서 네. 2차적으로 이제 얼굴에 이런 반응을 보인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좀 다른 우스갯소리인데 우리 그 사춘기 때 PD님은 여드름 나 보셨나요? 많이 났었죠. 그러세요? 네. 그래 그때 혹시 저런 말 안 들으셨어요? 뭐 이마에 여드름이 나면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건가? 그런 얘기가 있었죠. 있었죠. 네. 그 정확한 내용이 뭔가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시간이 오래 지나서 기억이 안 나는데 눈썹 위로 그러니까 이마에 나면은 내가 누굴 좋아하는 거고 그 아래로 나면은 남이 나를 좋아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고 그 비슷한 것들이 많았었죠. 네. 근데 그게 경락으로 보면 사실은 조금 그럴싸해 보이긴 해요. 사실은. 그래요. 네네. 뭐냐면은 이렇게 눈썹 아래로는 그 위하고 네. 대장 쪽이거든요. 사실은 네. 위하고 대장 쪽이니까 우리 몸에서 볼 때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음식물, 그죠? 네. 음식물에 대한 반응이잖아.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거니까 나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분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열꽃이 이제 생겼는데 네. 열꽃이라는 거는 그 불기운이 네. 올라오다가 펼쳐지지 못하고 네. 뭉쳐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피부까지 쭉 올라오다 거기서 더 이상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네. 뭉쳐 있는 거죠. 발산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가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죠? 피지? 그렇죠. 물기요. 물기운. 네. 그죠? 물기운은 찬 기운이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쭉 밖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찬 기운으로 얘를 잡아당긴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간지럽다고 했잖아. 그죠? 네네. 간지럽다고 한 거는 신경 자극이 앞서고 혈액순환이 그에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의 혈액순환을 좀 보내줘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네. 그 피가 그 말하자면 게으름을 떠는 거죠. 천천히 오니까 계속 올 듯 말 듯 간지러운 거죠. 네. 근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피부 발진이 만약에 신경 자극이 너무 세 혈액순환이 오는 것보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온다 그랬죠? 피가 부족할 때 오는 현상 아프다. 네. 아프다. 통증. 대상포진도 이제 뭐 얼굴에 생기는 기도 합니다. 네. 뭐 눈에도 생기기도 하고 뭐 그 잘못 관리하면 좀 치명적이겠죠. 네. 그 얼굴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흔히 이제 갈비뼈 있는데 그 가슴 쪽에 많이들 생기고 네. 뭐 허리에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있는데 이 대상포진의 특징은 뭐 그 간지럽기도 하지만은 통증이 아주 주 증상인데 네. 이건 말하자면 이게 바이러스 질환인데 바이러스의 그 자극이
우리 몸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빠르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아주 통증을 어마어마하게 느끼죠. 참고로 대상포진이 걸리신 분들은 72시간 내, 그러니까 만 3일 내에 약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네. 최근에 그런 분이 한 분 오셨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빨리 드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 대상포진이 한 번 있어서 네. 한 3년 전인가 대상포진이 시작돼서 한번 네. 겪어서 한 몇 달 있다가 예방접종을 했답니다. 네. 했는데 올해 초에 또 대상포진이 왔고 2년 좀 더 지나서 왔네요. 이번에 또 대상포진이 또 온 거예요. 몇 네. 개월 만에. 아. 3년 사이에 그러니까 대상포진이 3번 온 거죠. 네. 예방접종 한 번 포함하면 이제 4번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주의에서 오는 거겠죠. 네. 부주의가 뭐냐면은 이제 바이러스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지만은 대개는 이제 몸에 기운이 쇠퇴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기운이 떨어지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기운이 쇠퇴할 때 오는 겁니다. 그 해서 이 그 여학생의 그 피부는 신경 자극에 비해서 그 혈액 순환이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야. 근데 뭔가 이렇게 활짝 펴지지는 못하는 거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은 만약에 음식을, 그러니까 1차적인 원인의 그 음식을 잘 가리면은 회복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겠죠. 음식을 가리는 거는 대개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대개 한 3개월 이상은 얘네들이 재발하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한 6개월이 지나고 그리고 사계절이 다 지나가면 그때는 안심해도 된다.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게 계속 재발은 할 텐데 뭐 밀가루 음식이 아니라 다른 걸로도 재발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하다못해 뭐 고기를 먹어도 그럴 수 있고 뭐 기타 등등 아니면 다른 뭐 그 옷이나 액세서리나 아니면 뭐 이런 걸로도 재발할 수 있는데 네. 그 재발하는 주기가 예전 같으면 뭐 한 달이면 한 3-4번 발생했다. 근데 한 달에 이제 한 번밖에 안 오네. 또 지나다 보니까 3달에 한 번 오네. 뭐 6개월에 한 번 오네. 사실은 알러지는 그렇게는 않는 거거든요. 네. 딱 떨어지는 거는 어떤 때 딱 떨어지냐면은 급성으로 찾아왔을 때 얼른 신경 바짝 차리고 신경 바짝 써서 했을 때 금방 치료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상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 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élène, je m'appelle Hélène, je suis une fille comme les autres. Hélène, j'aime mes joies, mes peines, elles font ma vie comme la vôtre. Je voudrais trouver l'amour, simplement trouver l'amour. Hélène, je m'appelle Hélène, je suis une